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 강의,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전범위를 다루는 중상과학 에센스, 그 다음에 중상과학 문화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하진영입니다.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각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후에 통합과학과 심화 선택 과목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 과목의 시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너무 많고 이후에 통합과학과 선택 과목도 연계성도 높은 중상과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생명과학의 자극과 반응 파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에서 유전이 빠지면서 킬러 파트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의 기본이 되는 단원입니다. 또한 생식과 유전은 메디컬을 목표로 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하는 생물의 유전 단원의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유전 용어들, 유전 법칙들, 그 다음에 사람의 가계도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배울 수 있는 단원인데, 여기 중학교 때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생물의 유전 단원에서 5개념에 기반한 심화 개념을 쌓게 됩니다. 그럼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 그냥 외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학교 3학년에 등장하는 지구과학은 날씨, 강수의 원리, 구름의 형성 과정, 전선, 기단, 일기도 해석까지 아이들이 그냥 들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응용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충분히 양이 방대한 과목이었는데 대기대순환이라고 해서 지구의 전 범위에 걸친 순환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서 훨씬 더 비중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복사평형 내용은 통합과학 2에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계속 그대로 등장합니다, 기본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훨씬 어려운 거 배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순중 기출과 반포구 기출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사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보여진 데이터도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래 기억, 니은, 디귿을 봐도 첫 번째 지문은 주어진 수치들에 대한 관계를 묻고 있고, 니은과 디귿 아래 지문은 만약에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문제죠.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중학교 3학년 과학을 제대로 배우고 간 친구들이 통합과학 내신에서도 먼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 운동과 에너지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역학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되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 운동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연학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하고 가야 통합과학의 역학적 시스템에서 역학을 잘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단원이 우리 아이들의 물리, 역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원을 잘 배우고 간 친구들은 이후 통합과학 역학적 시스템에서 야, 좀 잘한다, 이거 미리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건데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부터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화학에서 화학 반응의 규칙성은 중학교 2학년 때 화학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원소기호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 원소기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반응식을 쓰고 이 반응식을 통해서 어떤 규칙들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화학의 문해력을 결정짓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단원과 특히나 연관이 깊은데요. 양적 관계, 흔히 화학의 킬러 파트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그 양적 관계가 활용이 되는 화학 평형, 원래는 고3, 화2 파트에 있던 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 이 파트는 정말 이 중학교 3학년 화학의 문해력을 제대로 배우고 간 학생들이 좀 더 정돈되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고2 화학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상과학 특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수강을 할 수 있으신데요. 먼저 중상과학 에센스는 물화생지의 주요 단원을 모두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중상과학, 정말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이후의 심화과학 과정까지 연계가 깊은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물화생지를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물화특강은 근데 나는 이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진도 얼른 빼서 한 번씩 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물화를 주 2회 3시간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3주차에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물리, 화학을 볼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각 과정에 따른 이외 커리큘럼을
보면 중상과학 SS 전 과정 물화생지 전 범위를 수강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신 소홀히 할 수 없죠. 내신 때는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면서 27년 1월, 내년 1월이 되면 토합과학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빨리 보고 싶어 문화특강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후에 학교별 내신 대비가 끝난 후에 10월부터 토합과학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 아까 우리 김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들으라고 하면 서서히 잠이 오죠. 잠이 오고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칸이 그냥 숭덩숭덩 큰 개념에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밀도라고 하면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것만 알면 우리 서초에서는 부족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조건까지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뚫은 빈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나 자료 해석 같은 경우들 한 번에 다 배우면 우리 아이들 흡수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데이터 하나하나 각계격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70%는 이해이지만 나머지 30%는 암기가 따라와야 시험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고 이제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아이들 반드시 주기율표 암기해야죠. 수엘립의 분탄질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원자 번호만을 불렀을 때 어떤 원소가 튀어나와야 되는지 이것까지 해야 우리 아이들이 주기율표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 암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진행하는 주간 테스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우리 아이들 개념을 배운 다음에 바로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없죠. 그래서 배웠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OX 문제와 빈칸 문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숙제 변형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숙제 검사 매일 진행하지만 사실 급하게 푸느라 중요한 내용들 그냥 훅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숙제에서 이다 아니다 혹은 용어만 교체하면서 혹시 숙제에서 놓치고 간 거 없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를 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초구 지역에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맨 위에 문제는 실제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출제된 문제인데 여기에서 다른 개념이 빠지지 않도록 선지를 추가하여서 출제를 하였고 아래에 있던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지를 추가하여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1, 2, 3, 4, 5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왜? 배우고 가는 단계인데 속어법으로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여나 잘못 이해하고 혹은 모르고 지나가는 개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상위권으로 가면 애들 다 잘해요. 그러면 뭐가 등수 하나를 올리고 뭐가 등급 하나를 올리냐 아이들이 틀린 문제 다시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오답을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틀린 이유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동물이라는 조건을 보지 못해서 틀린 문제여서 학생이 이제 문제 달리기 동물의 체내 때문에 체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음 이런 이유를 써놨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료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혼합층의 두께를 헷갈려서 잘못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를 잘못 본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헷갈렸던 개념 이중결합은 사실 저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말이 써있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OMR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OMR 잘못 마킹하고까지 써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실수해서 틀렸어 이거 아는 건데 하면 다 실수 안 할까요? 아니요. 똑같은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디서 실수가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써봐야 다시 실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게 날짜가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올해 2월 21일에 결혼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 신혼여행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월요일 새벽 신혼여행지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 줄 서면서 학생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가르친 거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게 저의 학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성실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빠르게
잘 치고 가는 친구들 생각보다 나 좀 하네?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과학이 친하지 않고 과학이 너무 어렵고 과학이 싫은 학생들 너무 많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수업 후에 혹시나 선생님 거 질문 이해 못했는데 넘어간 거 없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질문도 많을 건데 옆에 신경 쓰여서 질문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질문 없어? 아니면 문제 푸는데 질문 없어? 이렇게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조금 과학에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더라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또 내가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